민원 업무 아니면은 합의를 보러 다니거나 서류를 떼거나 할 때 항상 느끼는 점, 이 연놈 때문에 내가 별짓을 다 하고 앉았네라는 생각뿐. 그지? 우리는 윤예령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뭐야? 안 사람이 일단 사고를 치고 징역에 가게 되면은 안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 첫 번째, 구치소나 교도소, 우리가 교정기관이라 이 무시무시한 데를 면회라는 걸 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법원의 법정이라는 데 가야 돼요. 법정. 재판도 구경하러 가고, 또 어떤 경우는 경찰서에 조사도 받으러 가.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도 면회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합의라는 거는 우리 안 사람이 피해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못했다라고 하고 합의 봐주세요 해서 도장 받으러 다니고 그러고. 그지? 이게 뭐겠어? 안 사람을 잘 둔 덕분에 계속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항상 씨발 이 새끼 때문에 별짓 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채팅방에 있는 열공이처럼 이런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일에 굉장히 재능이 있고 뭔가 이 일이 뭔가 나와 잘 맞는다. 나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런 나의 그 나도 모르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걸 하나 찾아냈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두 번째, 이 일의 절차와 양식이 이렇게 복잡한지 놀랍다. 이거는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절차, 이걸 떼와서 요걸 내야 되고, 그냥 예전 우리가 여기 통신사나 바깥에서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전화나 이런 거 뭐 할 때면 전화해가지고 얘기 딱딱딱 하고 인증 몇 개 눌러주고 딱 하면 끝나는 건데, 이놈의 쌍놈의 서류 한 장 떼려면은 소에 가가지고 첫 번째 뭐야, 영치 창고를 통해 가지고 서류를 한 장 집어넣어서 거기서 손도장 증명원 업무 처리라고 하죠. 안 사람에 쭉쭉 적어서 서명해주고 위임장 들고 와가지고 수용증명서도 한 장 또 떼고 두 개 들고 또 가가지고 또 서류 떼서 어디다 뭐내고 어쩌고 저쩌고. 기본적으로 이게 원스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치소 한번 갔다 왔다, 교도소 한번 갔다 왔다, 어디 갔다 뭐 했다, 기본적으로 투스탑 쓰리스탑이 돼버리니까 존나 복잡한 거야. 사실은 이거를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매우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징역 수발을 잘해요. 이런 거,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자, 손도장 증명원을 받는 것도 사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접견 신청을 해놓고 난 다음에 면회를 나올 때 손도장 증명원 서류를 그 창구에다 같이 내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 이게 징역 수발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손도장 증명원 같은 거 있잖아. 안 사람한테 무슨 서명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문서를 받을 때는 꼭 접견 날짜와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 접견 전에 가가지고 창구에다 넣으면서 지금 몇 회차 접견으로 여기 나온다고 딱 얘기해줘. 그러면은 정말 진짜 10분 5분 만에 딱 처리돼 버려. 그런 것들인 거야. 이런 요령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징역 수발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게 다 아는 거야.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식이야. 그런 거고, 이거 갖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 뭐 할부금, 아니면 뭐 은행 할부금 뭐 하는 거, 뭐 통신비 뭐 저기 하는 거, 이런 것들 할 때마다 다 막 서류들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 그리고 합의 같은 경우도 그래. 아니 뭐 합의 보려면 가가지고 씨발 그냥 잘못해서 돈을만 입금해주고 땡, 이게 아니라 합의서를 또 써야 되고, 합의서를 또 쓰는 데 있어서 합의서만 또 딸랑 사인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또 얘기 잘해가지고 피해자의 뭐 저기 뭐지 그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를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한테 또 그 말 하기가 존나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피해자가 뭐 자기가 와서 사실 피해 입고 돈을 받았지만 뭐 사인을 해주는 것도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뭐 저기 뭐 주민등록증을 해주세요. 그럼 아니 이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를 뭐 가져가려고 하나 뭐 하나 막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자 보세요. 이러면서 뭘 알게 되는 거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일에는 다 절차라는 것이 다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거를 징역 수발하니까 내가 이런 족 같은 걸 해서 존나 귀찮은 어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런 일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일 보는 거. 여기서 혹시 채팅방 여기 채팅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직접 집 얻고 이사를 해본 사람들 있으세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이사할 때는 며칠 날 이사한다 그럼 친구네 집 가서 하룻밤 자고 뭐 우리 집에 절로 뚝딱 가 있고 그러잖아. 난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중에 이게 이사를 다니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보통 여간 일이 아니더라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야. 그런 거든. 모든 절차와 양식이 이렇게 복잡한지 놀라울 따름이야. 세 번째,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냥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어. 뭐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다니까 이걸 따라줘야 되고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못 나오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자체가 다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답답한 것 뿐인 거야. 네 번째, 난생 처음 탄원서라는 것을 써봤다. 이게 탄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자면은 우리 영상에 보면은 제가 올해 초에 라이브 방송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탄원서를 작성하는 요령들. 그러니까 탄원서라는 게 어떤 거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된다인데 그게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의 탄원서를 썼을 때, 그러니까 탄원서라는 것도 결국은 그 상황과 이 사람의 상황,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장 거기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들, 기본적으로 뭐다 탄원서라는 거는 내가 어떤 내가 만약에 당사자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주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부각시킬 거냐 뭐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돈 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 주면서까지 써야 되나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탄원서라는 걸 써가지고 저게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걸 갖고 뭔가 드라마틱한 내가 탄원서를 끼깔나게 쓴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내가 만약에 탄원서라는 걸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 또는 뭐 인터넷에 보면은 구글에서 탄원서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쓰는 거다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원서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냥 그 재판부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뭔가 잘 봐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건에 대해서 내 생각을 명확하게 재판부에다 전달을 해주는 게 탄원서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양형자료 쎄 빠지게 준비했더니 그딴 거 소용없다고 하는 놈들, 연놈들 다 패 죽이고 싶다. 사실 우리 채널에서 지금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나는 사실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채팅방에 와서 질문하는 거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은 뭐 탄원서를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채팅장 제일 먼저 그 말 쓰는 사람 누구야? 우리 임병관 국장님. 탄원서 많이 써봐야 소용없어요. 사건 합의 한 번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방송 뭐 한두 달, 1, 2년 시청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얘기 한다고. 왜 먼저 물어봐. 합의 봤어요? 안 봤어요? 합의 못 봤어요? 탄원서 쓰지 마. 아무 효과도 없어. 근데 이게 실제로 또 준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양형자료 막 뭐 우리 그 수용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글 써놓은 것들 보면은 야 저기 뭐 우리 가족 사진을 보내고 뭐를 보내고 오늘 뭐 어떻게 뭐 내가 무슨 약 먹는 거 보내고 우리 아빠가 뭐 어디 아픈 거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 재판 결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아무 영향 없어. 그냥 그 사건의 쟁점만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런 거 많이 써봐야 아무 적이 없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리고 싶대.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그래 열심히 써서 내보라고 판사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어디가 덧나? 꼭 그렇게 정색을 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난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사실 대놓고 들었어요 얘기를. 그치? 자 여섯 번째, 피해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10번이고 20번이고 고쳐 써보고 또 써본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금전 사건, 그러니까 재산 사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징역을 가신 그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 합의를 진행을 하는데 뭔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뭘 물어보냐면은 주로 요렇게 사건이 무슨 사건인데 피해자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정말 많았었어요. 사실은 톡 까놓고 하나 내가 얘기하자면은 내가 예전에 그 모 수용자 카페, 수발 카페, 수용자 카페 이런 거 내가 활동을 할 때 쪽지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그런 거였었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하나하나 다 물어봐. 나한테만. 뭐 오늘 피해자한테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저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이거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안 사람한테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에게 뭔가 내가 합의를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할 때는 여기 뭐 방송 지금 우리 저기 수기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사과를 먼저 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합의를 보자든지 이렇게 해야지.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단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이게 뭐 2차 피해나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성사건?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워낙 또 죄명들이 많으니까 딱 어떤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딱 끄집어서 말을 하기가 참 그렇다. 피해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민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진심 어린 사과부터 먼저 해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 이제 내가 그냥 잘못됐다, 잘못했다, 그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사과를 좀 해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좀 이걸 뭐라 협상의 용어에서 이게 주로 쓰는 말인데 뭔가 어느 정도 이제 뭘 맞춘다고 하지 대부분 서로의 어떤 그런 걸 좀 맞춰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접촉을 할 수 있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접촉을 한 뒤에 면전에서 뭔가를 청유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거야. 문자로 딸랑 보내서 합의금 얼마 드릴까요? 얼마 필요해서 이딴 거 하지 마.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야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했고 뭐 어떻게 됐고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그래 한번 봅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건 어느 정도 맞췄다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만났을 때 면전에서 이만저만해서 이런데 그렇게 좀 본론을 얘기를 꺼내는 게 낫지. 그냥 이게 뭐 막 그냥 문자로 툭 얼마 던지듯이 이거 얼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야. 뭐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면 돼. 문자 메시지 10번 20번 고쳐 써보고 자식할 것도 없고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단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박재경님께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공감이 된다고요. 재경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나랑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형이 하는 거는 그냥 다 좋아 보이지. 자, 좋아요. 짜잔. 자, 일곱 번째. 피해자에게 첫 연락을 한 순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 피해자에게 첫 연락을 한 순간이 뭐겠어? 일단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알게 돼가지고 좀 아까 6번 항목처럼 10번이고 20번이고 뭔가 존나게 생각을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딱 보내요. 그럼 과연 이 사람한테서 어떻게 답변이 올까라는 데에 대한 그 기다림의 시간, 그 타임, 이거는 그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은 요거는 내가 사실은 누구한테 많이 얘기를 들은 거냐면은 사기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기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좀 몇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네가 이제 뭔가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00%다 합의를 봐줄 능력은 안 돼. 그래도 얼마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람들 보이스피싱인데 피해자를 찾았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피해자를 찾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피해자도 분명히 나와 뭔가 합의를 나한테 피해 배상을 받을 용의가 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답변을 기다릴 때까지의 그 상황의 초조함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수용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오늘은 안 왔지만 슈라방 슈라 오빠 같은 경우는 피해자한테 합의하러 갔다가 물벼락도 맞고 싸대기도 맞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만나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야기가 또 잘 풀려가지고 그냥 굉장히 쿨하게 잘 끝난 뭐 우리가 그 인터넷 거래 같은 거 볼 때 쿨 거래라고 하잖아. 쿨 합의라고 합시다. 쿨 합의로 끝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거는 사실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기다리는 그 순간 그 피해자가 과연 어떤 반응으로 올 것인가 그 사람의 답변을 기다리는 순간. 왜냐면은 얘가 합의를 봐주느냐 못 봐주느냐 나의 어떤 딜 제안에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 사람의 명운이 갈린 거거든. 저 새끼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결국은 이 피해자의 어떤 한마디 행동 리스폰스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에 대한 그 초조함 자체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라는 실제 수용자 가족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후문들이 좀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적어본 겁니다. 여덟 번째, 혹시나가 역시나다.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수용자 가족이 돼서 징역 수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딱 그거야.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간 우리 피해자 수용자 가족분들도 어떤 거에 대한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MG 크샤트리아님 반가워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갔다면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일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 또는 우리 안 사람이 받아야 할 업보다라고 생각하고 잘 그냥 이겨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혹시나가 역시나일 겁니다. 요행이 있었다면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너희들에게 요행이 있을 거라면은 너네는 아예 잡혀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미 꼬린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더 이상 어느 하나의 요행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고 반성을 많이 해라. 자, 그런 이야기예요. 9번째, 피해자 만나러 가는 길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든다. 5만 가지 잡생각 다 들어요. 그죠? 이거 괜히 만나가지고 뭐 물세례를 쳐맞는 거 아니냐, 김치 싸다고 맞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길바닥에서 멱살 잡히고 요거도 막느냐, 어쩌느냐 막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긴장도 많이 하고, 야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요 나쁘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이나마 떽떽거린다는 거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한테 떽떽거리는 거지, 나한테 범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떽떽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돌려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굉장히 안 좋게 대하고 욕을 하고 나를 험담하고 무시하고 한다는 게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은 우리 안사람 때문에 있는 거야.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너무하네 어쩌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네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물론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좀 이기적인 존재이다 보니 내가 너한테 잘못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치지만 남이 나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못 견디거든. 근데 그런 거 사실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나는 그냥 스트레스를 좀 받겠지. 그치? 스트레스를 좀 받고 힘들겠지. 하지 않은 거를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은 거를 하려는 게 사실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은 정말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좋아. 근데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내가 하는 게 사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야.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라고. 근데 그들이 뭔가 저렇게 진짜 물세례를 하고 김치 싸다구를 날린다 치더라도 이 원인이 뭐겠어. 다 우리 안사람, 우리 안사람 그 씹새끼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만약에 가해자다 그러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그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이거부터가 일단 반성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번째, 하지만 뭐다? 씨발 나까지 죄인 취급하는 게 참 족같다. 마저 틀려. 대답들 해봐 빨리. 이거 저기 합의문 이거 범죄 저기 뭐야 그 수용자 징역 수발하면서 피해자들 만나러 가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피해자를 만나는 걸 떠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가지고 뭔가 약간 좀 쌀쌀맞게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법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서류를 냈는데 막 버거지고 좀 떽떽거리거나 막 그러지. 그러면은 진짜 그래. 이 씨발 나까지 죄인 취급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할 거라고. 마저 틀려. 빨리 대답들 해봐. 다 자? 대답하는 사람이 열공이 한 명밖에 없네. 11번째. 만나고 난 뒤는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는 않다. 마찬가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서영봉님께서는 저희 어머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맞아요. 자, 오케이. 자, 블랑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11번째. 만나고 난 뒤 다시는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다. 걔도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우리도 걔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범죄 피해자와 범죄자는 모두가 악연인 거야. 범죄자들끼리만 만나더라도 악연인 거고. 그지? 안 사람이 죄를 졌지만 제가 욕먹고 끌려나오고 사람들 쳐다보니 기분은 잡같다고요. 맞아요. 우리 임병헌 국장님께서는 저는 해당이 안 돼요. 답이 없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임병헌 국장님은 뭐 당연하죠. 자, 일단 만나고 나면은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거예요. 합의를 보는 것도 그냥 단칼에 그냥 단방에 끝내고 한 반에
딱 끝내는 게 가장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야.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지. 12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가는 내 자신을 누군가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주제의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날인가, 오늘 3회차인가 그럴 텐데, 징역 수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징역 수발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한 서너 명 정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지금도 이 라이브 방송이든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뭐 일부 회원들과 오픈톡에서 활동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일을 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칭찬을 해주고 항상 잘했다. 그래. 정말 잘했어. 대단하네. 다음번에 더 일 잘 처리할 거야. 자, 우리 이 여기 채팅방 안에서라도 가령 물론 이제 뭐 그런 어떤 사적인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가령 뭐 누가 여기 와가지고 수발로가 오늘 뭐 접견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빈말이라도 한마디씩 아 고생하셨다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합의 보셨어요 정말 큰일 해내셨다고 잘했다고 너무 보기 좋다고 그렇게 한 번씩 칭찬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여자분들이 정말 힘든 사랑하는 우리 안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힘든 걸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다 해결해가지고 다 갔더니 이 씹새끼는 나한테 수고했다 잘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거는 이랬어 저거 저랬어 이렇게 말을 얄밉게 하는 애들이 있어. 사람이 뭐를 이렇게 좀 했으면은 잘했어 그래 잘했다 그래 야 이거 대단하네 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정말 그 사람이 힘들었던 이런 것들 이 뭐 방금 전에 피해자 만나러 가는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뭐 죄인 취급 받는 거 족 같은 거 만나고 난 뒤에 막 그 또 연락 올까 봐 막 두근두근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저런 칭찬 하나 격려 하나에 굉장히 다 풀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뭘 하고 그러면 나는 굉장히 칭찬도 잘해주고 격려도 잘해주고 나는 막 그래. 나 굉장히 다정하게 막 그렇게 힘을 주고 그런 스타일인데 딴에 뭐 MG 크샤트리아라 이런 애들은 뭔가 이제 그 나도 남자다 뭔가 나는 무뚝뚝한 상남자 스타일이야 이 하면서 뭐 누가 이제 잘하거나 이러면은 뭐 그냥 야 그럼 이걸로 더 해야지 그거밖에 못했어 이런 스타일인 거야. 안 좋은 애들인 거야 저런 애들이 질도 안 좋고 트레비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 뭐 하나하나 뭘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끼리라도 서로 막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조만간 갈 사람들이나 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뭐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깥에서 이렇게 힘들게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그 공적을 치하해주고 치하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그냥 고맙다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힘이 나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짜잔. 우리는 안사람의 안사람의 징역을 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을 해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합의라는 것도 보게 됐고 탄원서라는 것도 써보게 됐고 재판을 가서 시벌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뭐 안사람이 야 이것 좀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좀 다녀봐 이랬더니 또 이게 공소장이라고 하질 않나.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 종이 간장 날라왔는데 이거는 또 판결문이라고 하질 않나. 그 다음에 뭐 손도장, 증명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막 절차들. 방금 전에 우리 그 어머니 한 분이 또 모셨잖아요. 안 사람이 다쳤는데 의료보험을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냐 없냐 뭐 이랬을 때 뭐 그런 것들. 이제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뭔가 이거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야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징역을 간 사람들보다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보다 적어도 나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내가 더 알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런 일 처리들을 한 번씩 해보고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의 차이가 우리가 왜 뭐 변호사 선임하거나 뭐 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서포트를 받거나 사실
요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의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변호사님이 말 그대로 소송 진행해 가는 거 안내 가이드 역할만 하는 거지. 이건 이 사람이 어떤 걸 쓴다, 이 사람이 어떤 조력을 한다고 해서 이 사건은 전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도 남들이 하니까 그냥 선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판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채팅방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야. 무슨 비슷한 사건 나오면 합의 안 됐어요? 그 국선 쓰시라고. 그냥 국선 쓰고 그럴 돈 있으면 여기다 쓰라고. 다 그렇게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한번 재판을 딱 받고 딱 선고가 다 끝나고 나면은 누구나 다 하는 생각들인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안사람이 물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굉장히, 이것도 나쁜 일이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처리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은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 사람이 가장 뭔가, 이건 누구나 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갔다 올 줄 몰랐어. 나는 옛날에는. 난 이렇게 살 줄 몰랐어. 난 여기 와서 내가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켜놓고 앉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다다 떠들고 나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나도 옛날에는. 자, 그냥 이번에 이런 일을 내가 한번 배운다. 일 보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가. 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 일을 봤냐? 이렇게 일 봤다. 저렇게 일 봤냐? 이런 식으로 일을 보면 돼.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 내가 적어도 일 보는 법 하나 정도는 여기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 이런 일 때문에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하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족같긴 하지만, 아, 남한테 정말 피해를 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하나 배운다. 이거 뭐야? 돈 안 주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인생 공부를. 어? 그런 거예요. 15번째. 뭐 하나 할 때마다 전부 돈이다. 돈이지, 무조건. 그지? 무조건 돈이야. 그지? 자. 일 처리가 잘 되면은 접경 갈 때마다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다. 일 처리가 잘 안 되면은 발걸음이 무겁다. 뭐 이거는 뭐 모든 미결수들 가족들, 기결수들의 가족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뭐 따로 굳이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18번째. 수고했어 고마워 한마디에 모든 게 풀린다. 안사람 웃으면서 서로 저기하고 잘 될 거야 희망을 좀 희망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서서 돌아오면은 뭔가 허탈하면서도 섭섭하지만 그래도 모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싹 이런 거 말 한마디에 다 풀리는 거예요. 19번째. 짜증 섞인 말에 네가 한번 해봐라 욕 한 사발 퍼부어 주고 싶다. 이거는 뭐 아까 여기 우리 저기 저 누구야 우리 여기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야옹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 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안사람이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갑이야. 안사람 안에 있을 때는 바깥 사람이 갑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뭐 접견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접견 거부 당할까봐 겁나가지고 뭐 접견 거부 당할까봐 겁나가지고 안사람한테 뭐라고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가지 마. 접견 며칠 동안 뒤져보라고 해. 안사람과 바깥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바깥 사람이 수용자 가족이 갑이에요, 여러분들. 을은 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절대 갑이 돼서는 안 돼요. 짜증나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욕을 해버려. 그렇게라도 해서 풀어. 안 가면 지만 손해야. 그 안에서 안 가고 며칠 그냥 뻗띵겨봐. 면회 오라고 편지 오지.